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드디어 2023년도 지금 반이 지나가고 오늘 드디어 7월 1일입니다.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사실 제가 상반기 1월부터는 이제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삼익비치 아파트가 일반 분양가는 4,90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4,500만원,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죠. 충격을 먹어서 제가 이제 그 삼익비치와 관련된 뉴스를 업로드를 한 건 했는데 그게 거의 뭐 한 25만 뷰 가까이 터지면서 사실은 본의 아니게 부산 지역 부동산 전문가로 지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관심 있는 유튜브로 지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댓글 단 것 중에서는 뭐 제 이현율 TV가 가장 뭐라 그럽니까, 부산 부동산 TV 중에서는 내용도 좋고 깊이도 있다 이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일부는 또 제 말에 또 좀 반대를 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해라 이런 질타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뭐 제가 쭉 또 이 일반 기사나 뉴스를 보니까 뭐 하반기 뭐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많은데 사실 그건 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반기가 더 이상, 하반기에는 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금 상승할 것이다, 보합이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건 와닿지가 않고, 그럼 뭘 제가 좀 픽을 했느냐 하면 한국 경제에서 이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백인들에게 하반기 유망 부동산 상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1위는 뭐니 뭐냐도 재건축 아파트였고, 그 다음에 저렴한 공공분양, 이것도 이제 2위로 꼽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1위로 뽑힌 재건축 추진단지, 공공분양, 그 다음에 3위가 5년 내 입주한 새 아파트, 뭐 이런 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공사비 분양가 상승이 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로 그러죠. 이게 이제 대출 중단되고 금융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공급 부족 사태가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공사들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올해는 2만 5천 세대 입주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1만 6천 세대, 또 그 2025년에는 8천 세대로 줄어듭니다. 그럼 뭐 집에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새 아파트가 필요하고 또 생애 첫 주택이 필요한 분들은 관심이 클 수밖에 없지요. 없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뽑은 그 내용이 제가 표를 올려놨으면 그렇습니다. 재건축, 공공분양, 5년 내 새 아파트가 1, 2, 3등이고 민간분양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부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서울에 많이 편중되어 있겠죠. 편중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이게 부산에 적용을 시켜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의 거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신축이 아니라 지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80%가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옵니다.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 분양 아파트들입니다. 지금 대세를 주도하고 있는 거의 뭐 우리가 말하는 맥구역 하는 아파트들, 삼익비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뭐 대연 3구역이니 뭐 촉진 2-1구역이니 한 게 다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게 엄청 많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조합원들이 있고, 이제 조합원들 물량을 빼고 나면 비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을 하면 가져가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 형식인데, 그게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공사비가 치솟다 보니까 이제 시비가 계속 붙고 마찰이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계속 전쟁터가 돼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전문가들은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재건축 아파트를 가장 유망한 투자처 1위로 꼽았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건 이제 신규 재건축에 해가지고 나오는, 재건축에서 나오는 물량을 사는 게 아니고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조합원이.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대상이 된 아파트를 사는 게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재건축 해가지고 짓고 난 뒤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추진단지 아파트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뭐 당연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공사비가 올라도 이 조합원들은 물론 뭐 분담금이 넣으니까 조금 부담은 되지만은 사실은 그 공사비 대부분을
일반 분양하는 몫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이 일반 분양가, 조합원들이 분양가면 일반 분양은 한 4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포함시키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남천자이 같은 경우 작년에 다 입주를 했죠. 그게 5년 전에 분양할 당시에 1,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일반 분양은 3천만 원 했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그러면 거의 조합원들 집값하고 이 일반 분양 가격은 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배 차이가 나고 제가 볼 때도 지금 그런 간극은 조합원 분양 가격과 일반 분양 가격은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는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분담금을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 올리지 더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왜? 조합원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 공사비, 전체 공사비의 많은 부분들은 일반 분양가에 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난 아파트를 뒤늦게 분양할 때 사면 덤터기를 덮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하는데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어서 차라리 거기서 아파트를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조합원들은 재건축 대상 단지의 주인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몸을 좀 사릴 수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을 해라. 그게 이제 전문가 36명 가까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공사비 급등하면서 이제 민간 분양가가 부담이 커졌는데 공공분양은 사실은 정부나 이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삽니다. 저렴합니다. 저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인근 지역보다는 분양가가 많이 낮죠.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분양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에코델타시티 아닙니까? 에코델타시티. 그러니까 부산 도시공사에서 시행사가 되고 그 민간 시공사들이 이제 건설회사들이 시공사가 돼가지고 아파트에서 분양을 하는데 지금 이미 지난해 18, 19, 29역 다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다 분양을 했는데 거기 평균 가격이 평당 1,400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1,400 이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올해 한 게 최고 2,000까지 갔죠. 대방이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대방이나 이런 민간 분양하고 이런 공공 분양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많이 나고 더더구나 이 민간 분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의 어떤 그런 생애 첫 주택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행복주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죠.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공주택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혜택을 많이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돼서 더 이상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규제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는 공공물량을 비싸게 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공공에서 분양하는 땅을 사가지고 민간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한 게 이제 호방건설이니 이런 5개 건설 회사가 벌떼 입찰을 해가지고 사게 그 택지를 받아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의 준대장동 그 특혜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썽이 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 도시공사나 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이런 아파트들은 사죠. 사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입지적으로 에코델타시 좀 멀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5년이나 10년 뒤에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게 이제 입주 5년 이내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 거기 새 아파트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는 지금 왜냐하면 건설회사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진 공사비 부담 때문에 신규 아파트 인허가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도 지금 뭐 대부분이 지금 재건축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목 아닙니까? 일반 건설회사들이 자기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신축을 해가 파는 경우가 거의 지금 없지 않습니까? 부산에 지금 거의 없죠. 지금 유례를 보기 힘듭니다. 원래는 이런 현대나 GS나 아니면 뭐 대림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파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었는데, 그 지금 이제 원칙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거였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라지고 부산에도 거의 80% 이상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걸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일반 분양분들을 지금 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인허가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착공이나 준공 시기도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연 3구역도 지금 요번에 롯데하고 그 계약을 경신하면서 입주 시기를 11달이나 늦춰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공사비는 올라가고 또 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입주 공사 기간이 늘어지는 거죠. 늘어지다 보니까 늦췄습니다. 늦춰가지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입주 5년 내 아파트 이건 아주 유망한 부동산이다.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주 5년이니까 지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또 구축에 비해서는 시아파트고 하기 때문에 장래성이나 미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봐도 이건 입주 한 5년 이내 아파트들 시아파트들은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 조합은 또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은 너무 위치가 또 좀 안 맞아서 선택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결국은 이렇게 한 5년 이내 시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게 이제 3년 내지 5년 후에는 시아파트 공급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뭐 아파트를 안 지으니까 완전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란이. 뭐 대란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뭐 들어갈 집이 없으면 대란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이걸 이제 폐지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또 너무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민들이 좀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니까 쉽게 버릴 수도 없는 정책입니다. 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민간 분양, 재개발, 중소형 빌딩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부산 쪽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재건축이 너무 재건축 금단지가 많고 거기에서 어떤 조합원으로서의 가지는 위치도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투자 유망지다. 그 다음에 공공 분양으로 들어가야 된다. 공공 분양으로 시에서 분양하는. 그 다음에 이제 5년 입주 5년 내 아파트도 유망하다. 지금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이건 뭐 전국적인 전문가들이 대상으로 했지만은 부산에도 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어떤 선정을 하고 좀 접근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난세돌, 부동산 난세를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